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운동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무원들의 고발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는 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 계란을 사용해 조리하거나 이를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이가 있는 계란, 심지어 분변까지 묻은 계란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민 60%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응답자의 40%는 가구 단위로 54%는 개인 단위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공공기관들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옮겨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운동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무원들의 고발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는 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정부 법원 앞 지난 4.15 총선 당시 경기 북부 한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한 A씨가 일행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 법원을 나온 A씨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A씨가 법원을 찾은 이유는 급여 체불로 자신을 고발한 선거 사무원들과의 합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선거 사무원은 모두 21명, 적게는 68만 원에서 많게는 91만 원까지 모두 1,800만 원에 이릅니다. 새벽에 맞아가면서 정말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대 분들 많으셨고요. 하루하루 어르신 분들 많으셨는데 그거를 못 받으니까 저희가 억울해서. 답답함에 선거 사무원들은 시청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후보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급해야 되겠죠. 후보가 비용을 지급을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A씨가 태도를 바꾼 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부터입니다. 선거 사무원들이 A씨를 경찰에 고발하자 A씨는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기자가 입수한 합의서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명예도 있고 고생한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의한 게 5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다 해서 고소 취하서까지 다 써가지고 접수까지 다 했어요. 받아야 할 급여의 일부를 받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선거 사무원들은 여전히 억울한 마음입니다. 그 50만 원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그거라도 받는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행사 고발을 풀어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합의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그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한테는 큰 금액이라서 너무 억울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에 선거 사무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슴에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민 60%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만약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40%는 가구 단위 지급을, 54%는 개인 단위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 도민 85%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K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답답하죠.
이런 날씨에 마스크는 물론 두꺼운 방호복까지 입고 일하는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염 뒤에 찾아올 장맛비도 걱정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바깥 온도는 벌써 27도. 선별진료소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방호복 안은 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진료소 내부는 그나마 낫습니다.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안팎을 쉴 틈 없이 오가다 보면 더운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불가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햇볕이 따갑거나 하면은 저 현기증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물도 못 마시니까 조금 목마름도 심하고 화장실도 끝날 때까지는 다 못 가고 그러긴 해요. 태양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 체감 온도는 40도에 가깝습니다.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바람도 소용없습니다. 후끈후끈하죠. 땀이 있는 대로 다 나고, 예. 전혀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선별 진료소 때문에 바지를 시원한 걸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는 폭염 속에 근무하던 간호사 3명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저희 최전방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서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고. 다행히 정부에서 선별진료소 에어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버거운 방호복 대신 전신수술복을 입어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진료소별로 현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은 지침일 뿐인데다 운동장이나 옥상에 설치된 임시 진료소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폭염 뒤 찾아올 장마도 걱정입니다. 바람이라든지 비, 그다음에 열로 취약한 환경에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 천이나 비닐 소재가 아니라 어떤 그 바람이나 비로부터 좀 막을 수 있는 그늘막을 의료계는 나름대로. 길어진 감염병 여파에 날씨마저 복병이 된 요즘. 코로나19 최전방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음식에 많이 쓰이는 식자재 중 하나가 바로 계란인데요. 껍질이 깨졌거나 분변이 묻은 불량 계란을 팔아 이득을 남긴 업체들과 값싼 불량 계란을 사들여 식재료로 사용한 식당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시에 있는 한 음식점입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가니 깨진 계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거 깨진 계란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깨졌네. 이거 깨진 계란 받아오시면 안 돼요, 사장님. 해당 식당은 불량 계란을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입니다. 깨진 거 보이시죠? 날 털을 다 묻어있잖아요. 계란 껍질이 깨져서 내용물이 흐르는가 하면 껍질에는 깃털과 분변이 묻어 있습니다. 업체가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계란입니다. 불량 계란을 판매한 여주시 양계장도 적발됐습니다. 계란 검사 과정을 거쳤다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금 가입계란. 저도 보이는데 하시는 분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럼 분란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농장에서 5개월간 판매업소를 통해 불량 계란 2,700여 판이 식당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화성시의 한 한식 뷔페는 이 불량 계란을 식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모두 정상 계란보다 저렴한 불량 계란으로 이득을 본 겁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계란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424곳을 수사해 불량 계란을 유통 판매하거나 식재료로 사용한 위법행위 68건을 적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또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불법 이렇게 식품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불량 계란을 유통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음식점 등에서 불법 계란을 식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4회 정례회를 열고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왔던 도정 질문과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가 진행됩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는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6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심의됩니다. 또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계획 동의안이 처리되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100여 개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도정 질의는 오는 22일과 23일에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고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당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직 노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노무 부담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도가 직접 공공적 인력 파견 업체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4년에서 15년 2년간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50억 원이 넘었던 학부모 환급금이 2016년에서 2018년 3년 동안의 감사 결과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또 감사 결과 이행 요구 행정 조치도 너무 봐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열립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치안이 좋다는 평가는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 대표되기도 하는데요. 경기 북부 곳곳에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가 홍보 배너 QR코드 등으로 신청하는 탄력 순찰 안내에 들어갔는데요. 탄력 순찰이란 순찰이 필요한 장소를 주민이 직접 경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서와 지자체 민원실 등에 QR코드 홍보 배너를 설치해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입니다. 말하는 CCTV라고 들어보셨나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보 발령 시 재난문자 전송 등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별 기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노년층은 재난문자 확인이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예방책이 필요했는데요. 동두천시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 한파 경보 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해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CCTV 설치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 바로 동두천인데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시는 인명피해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주시는 벌써 겨울 준비가 한창입니다. 양주시는 상습 결빙 구간의 블랙아이스 탐지 및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성 향상에 나섰는데요. 시는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확보했다며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최저기온 18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양산 등으로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불어 제주 등 남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른 장마가 찾아왔는데요. 운전 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식중독 위험도 같이 증가합니다. 식재료와 개인 위생관리, 조리시설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